안녕하세요. 이승원의 황골탈퇴 두 번째 시간. 자, 이번 시간은 백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으로부터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이 도입되었죠. 얀센 백신은 아시다시피 2회 접종이 아니고 1회 접종만 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100만 회분이면 100만 명에게 접종이 가능하고 1회 접종이 갖는 편의성 때문에 상당한 관심과 예약 열풍이 있었습니다. 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관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회 접종에 대한 대중의 호응이 뜨거운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이 왜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을 하는가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에서 두 번째 맞는 주사를 세컨샷 혹은 부스트샷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스트가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이죠? 촉진한다 혹은 증가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죠. 결국 이렇게 부스트샷을 쓰는 목적은 1차 접종이 유도한 면역 반응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지속적이지 못할 때 이러한 면역 반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만약 1회 접종으로 충분한 면역 반응과 항체 생성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두 번을 나누어 맞을 이유는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 번거롭기도 하고 또 1, 2차 접종 간의 간격이 있어서 결국 어떤 완전한 면역을 얻기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비교 한번 해보자면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접종을 하고 2주 후부터 일단은 곧 면역 상태로 들어가게 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어떤 프로토콜을 따르게 된다면 최대 3개월 플러스 알파가 소요되는 상황이니까 그 차이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시간의 측면도 의미가 있겠고 또 1차 접종을 하고 2차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약 8% 정도가 2차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불완전한 접종이 될 경우에는 1차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면역을 얻지 못해서 소위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백신을 맞고도 감염이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고요. 사회적으로 이러한 케이스들이 증가하게 되면 바이러스 자체의 변이가 발생해서 기존의 백신의 효과가 저하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을 따져보면 분명히 1회 접종은 편의성이나 대중의 수능도를 감안했을 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 화이자는 그게 안 되고 얀센은 가능할까요? 개발 과정과 임상 실험 결과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가 화이자 백신의 초기 임상 실험 결과인데요. 일단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항체 수준은 최소한 이 붉은 선 높이까지 와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 복잡하니까 검정색 사각형 안에 있는 그래프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에서 하단에 위치한 화살표가 백신을 접종한 시점을 의미하고요. 1일자에 1차 접종을 했고 3주 후, 그러니까 21일차에 2회 접종을 시행한 것이죠. 보시면 1차 접종 후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원하는 항체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좀 더 관찰했을 때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추세가 너무 더디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주 차에 2차 접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차 접종을 추가한 후 일주일째, 그러니까 1차 접종 후 한 달째 우리가 수치를 측정을 하게 되면 3주 차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수치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이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면역 반응이 진행하기 때문에 2차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얀센 백신의 초기 임상 결과를 보겠습니다. 약간 양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검은색 박스 안이 1회 접종만 한 경우이고 빨간색 박스 안이 2회 접종을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1회 접종만 해도 항체가가 비교적 초기에 신속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2회 접종을 한다고 해서 1회 접종만 한 경우와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또한 이렇게 상승한 항체가가 점점 증가해서 심지어 71일차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되는 항체가의 추세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이 감염병은 독감 같은 계절 유행병이 아니고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면역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실제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3상 임상 실험에서 얀센은 66%의 유효성을 보였습니다. 파이자 백신이 2차 접종 후 95%의 효과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수치가 낮죠. 하지만 저 수치에 제3세계 결과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한 중증 감염에 대한 효과는 85%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이 얀센 백신을 맞고 감염이 된다고 해도 보통 경증으로 지나가게 되고 중환자실에 가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증 환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얀센 백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 면에서는 파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미국 FDA 및 CDC 승인을 받은 백신이고, 무엇보다도 1회 접종이라고 하는 편의성 그리고 면역의 지속성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이 접종 스케줄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빨리 일상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